세상은 조용히 뒤집히고 있다. 한때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라 외쳤던 JP 모건이 이제는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아이러니하다. 은행의 상징이자 신용의 제국이라 불리던 JP 모건이 이제는 신뢰의 화폐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의 언어로는 상품 개발이라 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패배의 인정. JP 모건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의 돈줄을 쥐고 흔들어 왔다. 정부가 빚을 내면 JP 모건이 채권을 사고 국가의 이자율은 그들의 손끝에서 결정됐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통화가 등장했다. 정부가 찍을 수도 JP 모건이 조작할 수도 없는 돈,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들은 끝내 외면하지 못했다. 디지털 화폐 시대가 결국 그들마저 무릎 꿇게 만들고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17년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다. 그걸 사는 사람은 멍청하다. 그의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다. 그건 기득권의 방어선이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쥐고 있던 통화에 권력을 흔드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 말 한마디는 월가의 선언문처럼 퍼져나갔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가짜돈이라며 손사래를 쳤고 언론은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다. 달러는 인플레이션으로 녹아내렸고 미국 국채는 더 이상 무위험 자산이라 불리지 못했다. 2020년 이후 3번의 위기를 지나며 사람들은 깨달았다. 정부가 찍는 돈은 무한하지만 비트코인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비트코인은 살아남았다. 그 어떤 정부도 그 어떤 CEO도 막지 못한 채로. 이제 다이먼은 말을 바꿨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신흥 디지털 자산을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좋아한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바꾼다. 비판에서 참여로, 거부에서 수용으로. 그건 곧 권력의 이동을 의미한다. 2025년 10월 블룸버그는 JP모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고객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제3의 수탁기관에 보관하고 그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구조.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 되었다.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다. 가짜 돈이라던 자산이 이제는 진짜 신용의 기반이 되는 순간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은행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 대출은커녕 계좌에 비트코인 거래 흔적만 있어도 계좌가 동결됐다. 그러나 이제 JP모건이 직접 비트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 그들은 말했다.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수탁하고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유동성의 문제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문제다. JP모건이 인정한 건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질서다. 그들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움직였을까? 답은 명확하다. 이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등 월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됐다. 기관의 금고 안에는 이미 130만 BTC가 들어갔다. 유통되는 비트코인은 줄어들었고 가격은 오르기 시작했다. JP모건은 알고 있다. 이 흐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왜냐면은 이 TF를 이끄는 주체가 투기꾼이 아니라 전 세계 연금기관 자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산했다. 만약 지금도 비트코인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대출해줄 고객이 사라진다. 결국 JP모건은 저항을 포기하고 참여를 택했다. 이건 항복이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다. 은행은 신용으로 돈을 만든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신뢰로 돈을 만든다. JP모건의 이번 행보는 신용의 시대에서 신뢰의 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신용은 약속에 의존하지만 신뢰는 수학에 의존한다. 은행은 서명을 믿지만 비트코인은 코드를 믿는다. JP모건은 150년간 신용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신용조차 비트코인의 수학적 질서 위에 서게 됐다.
그들은 결국 비트코인의 구조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 순간 비트코인은 더 이상 대안자산이 아니다. 기준자산이 돼간다. 이제 은행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 비트코인으로 벌어들인다. 그들의 수익 모델이 바뀌고 있다. 사실 JP모건의 이중성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2020년 그들은 세계 최초로 은행 발행 스테이블 코인 JPM 코인을 출시했다. 겉으로는 혁신이라 포장했지만 속마음은 단 하나였다. 비트코인의 기술은 훔치되 통제권은 유지하겠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다. 철학이다. 누구도 검열하지 못하는 거래,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네트워크, 그리고 누구나 스스로 자산을 보관할 수 있는 자유. 그건 JP모건이 통제할 수 없는 세계였다. 그들은 기술만 복제하려 했지만 그 철학은 복제되지 않았다. 시간이 증명했다. 철학 없는 기술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그들도 인정했다. 진짜 가치는 코드에 있는 게 아니라 신념에 있다는 것을. 결국 그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진짜 담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JP모건은 단순히 하나의 은행이 아니다. 그들은 월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이 비트코인을 인정했다는 건 금융 질서가 전환되었다는 뜻이다. 이제 뒤따라오는 건 시간 문제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이미 내부적으로 유사한 상품을 연구 중이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방향은 하나다. 디지털 근본 위제의 시대, 달러 이후의 세상에서 기축은 더 이상 중앙은행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된다. 신용은 사라지고 신뢰만이 남는다. 나는 요즘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한다. 결국 시스템은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는다. 변화는 늘 밖에서 안으로 온다. JP모건이 변한 게 아니다. 그저 시대를 따라간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돈이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지금 돈은 비트코인으로 흘러가고 있다. 은행이 인정했다는 건 이미 늦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진짜 기회는 언제나 비난받던 시절에 있었다. 누구는 여전히 비트코인은 위험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위험이란 모르는 걸 두려워할 때 생긴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철학의 선택이라는 걸. 나는 오늘도 기록한다. 이 조용한 혁명의 한가운데서 JP모건조차 항복한 그날의 뉴스를. 세상은 바뀌고 있다. 달러가 높고 국채가 흔들리고 이제는 은행조차 비트코인을 인정한다. 10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그 이름이 이제 비트코인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JP모건의 선택은 단순한 금융 결정이 아니다. 그건 권력 구조의 붕괴 선언이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신뢰의 시대가 열린 신호탄이다.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시대의 잣대가 되었다. 누가 그 변화를 믿었고 누가 두려워했는가, 그 차이가 앞으로의 10년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순간을 기록해둔다. 역사의 무게가 조용히 이동한 날, 은행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돈을 빌려주는 세상이 열린 날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